있는지, 상태가 유해인지 실유인지 정상인지 해진지,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면요 끝난 거죠. 뭘 더 찾습니까? 그쵸? 그리고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아서. 이 관심계약 DB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담당자가 인카금융서비스에서 근무하시던 영업사원이 퇴사하시면서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냥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퇴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계약자가 붕 떠버리죠. 담당자가 붕 떠버리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카에서 콜센터가 있어요. 전화를 해요. 담당자를 새로 배정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네 한 사람만 넘어와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담당자 이관에 대한 연락을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걸 받았다? 전 담당자가 퇴사했구나. 그리고 새로운 담당자가 이관됐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로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전 담당자 궁금하죠? 누군지. 그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중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핸드폰 모양? 핸드폰 모양에다가 커서 갖다 대시면 지금까지 계약 이관이 누가 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관됐는지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해하거나 고객이 전 담당자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쓱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나와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관심계약 DB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정보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엑셀에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엑셀에. 전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엑셀로 정리하라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6개월 뒤에 없어져요. 내가 그 계약자 이름으로 청약한 게 있으면 자동으로 상관없이 내 고객으로 영구로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된다? 다시 가져가 버린다. 이 관심계약 DB가 왜 매력적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퍼미션 DB는요. 한 번 통화하고 끊으면 8만 원이 증발해요. 이거 인정하죠? 다시 전화한다고 받아요? 다시 전화한다고 다시 만나줘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죠. 관심계약 DB는요. 전화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끊는다 한들 6개월 동안은 곧 죽어도 내가 담당자예요. 더 재밌었던 게 안 해요 하고 막 끊는 사람이 있어요. 나 뭐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안 해요 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핸드폰에 담당자 번호가 뜨거든요. 자기 왜 알림톡 같은 거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험금 청구할 때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 난 저장 안 했거든. 누군지 몰라. 제 담당자라면서요? 하고 보니까 옛날에 나랑 통화한 기록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담당자 필요 없다며요. 담당자 필요 없다며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싸가지 없이는 안 합니다. 네. 네. 번호를 누군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혹은 잠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냐면 엑셀에 정리해놨잖아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기능이라고 있어요. 핸드폰 번호 치면 누가 누구고 어떤 회사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선 이미 회수된 DB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원칙상. 알바입니까? 그쵸? 뭔 상관이에요. 고객이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먼저 연락이 왔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정리를 해놓으셔라. 자,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개선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계약자 이름으로 계약을 못한 경우, 가족들도 계약을 못한 경우 억울하죠. 난 만났는데 못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객이 아파서 뭐 준비할 게 없어서 난 양심적인 설계라서 살아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어. 억울하죠. 회수해 가는 거.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본사랑 6번 싸워서요. 뭐냐면 담당자 이관 문자 동의라는 게 가요. 고객한테 1차적으로. 이게 뭐냐면 6개월 뒤에 회수하기 전에 고객님한테 어떤 문자가 가냐면 이 담당자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자가 가요. 거기서 고객이 예 하면 영구적으로 내 고객이 돼요. 자, 근데 고객이 문자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또 개선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녹취콜 담당자를 지정하겠다는 녹취콜이 있으면 그거를 시장개발부에 증빙해 주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담당자 지정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열심히 싸워서 바꾸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억울하잖아요. 나 열심히 만났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관심계약 DB는 계속 내 고객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관심계약 DB 뭐 또 이거 1년 동안 고객 관리해가지고 또 뭐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들한테 서명하고 뭐 계약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번 달 받은 건 이번 달에 다 계약합니다. 이해가시죠? 하지만 이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지역, 휴대전화, 회사명, 증번. 회사명, 증번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객이 전화 왔는데 전화 등록이 안 돼 있어. 누군지 몰라. 근데 고객이 제 담당자잖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쵸? 회수해 갔을지언정. 다음에 전화입니다. 혹시 TM 채널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TM? 나 전화 채널에서 왔다. 없나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대면 채널이라는 전제하에 대면 채널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만나면 구워 삶을 수 있는데 만날 방법이 없네. 만나면 언니 동생하고 올 수 있는데 안 만나주네. 공감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그 퍼미션 DB도 전화해서 만나기로 해서 만나기만 하면 일단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가 뭐다? 대면 채널은 전화를 못 합니다. 전화를 못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지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앞에 계셔서. 네. 카드사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만나실 겁니까? 왜 만나시죠? 대출이니까? 이러면 정말 좋은 고객. 관심계약 대비 한 20건 정도 통화하면요. 그냥 만납시다. 한 사람 있어요. 이유 없이 한 사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대출 담당자 만나세요? 만나실 겁니까? 왜 안 만나세요? 아니, 카드 담당자 왜 안 만나세요? 두 분 다 왜 안 만나신다고 했어요? 1번 필요 없어. 2번 뭔지 아세요? 오면 영업할 거잖아. 카드 담당자가요. 아시죠?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카드 못 써요. 이번에 카드 좋은 혜택 나온 거 있는데 영업하잖아요. 대출 담당자도 뭐예요? 영업하잖아요. 그럼 보험은 지금 카드 아까 카드랑 대출은 영업한다는 생각 못 했죠. 자, 보험이래.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고객들이? 바로 이래요. 전화하자마자 안 해요. 뭘 안 해? 나는 그냥 담당자라고 전화했는데 안 한다고 끊는다니까요. 그럼 보험 담당자를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나를 만나야 될 당위성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턱대고 만나재요. 그러니까 만날 거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까지 안 받아가신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고 제가 보장 분석도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뇌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보장 분석 DB가 많이 성행해서 고객들한테 보장 분석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 영업하러 갈게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졌어요. 요거 공감하시죠? 그래서 전화할 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위성. 나를 만나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카드 담당자예요. 똑같이 카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포인트리가 30만 점이 있으신데 이거를 안 받아가시면 소멸돼서 제가 현금으로밖에 전달을 못 드립니다.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나실 겁니까? 만나신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왜 만나시는 거죠? 돈 받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득이 있잖아요. 자, 대출 담당자 아까 안 만나신다고 했죠? 네,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금리 인하권이라는 게 있어서 고객님께서 지금 납부하고 계시는 100만 원의 이자가 이제 금리 인하권 때문에 90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씩 줄어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명은 받아야 돼요. 만나시죠?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나신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왜 만나시죠? 이득이 있잖아요.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자, 보험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들한테 뭘 줘야 된다고요? 뭔가의 이익 혹은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본부에서 쓰고 있는 스크립트의 일부분만 발췌할 겁니다. 왜 일부분만 하냐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 나중에 후기 써주시면 그 스크립트 다 드릴 거예요. PPT도 있고 후기도 있고 뒤에 나오는 자료도 있고 다 드릴 거예요. 그 후기 이쁘게 써주세요. 네,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전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전화하실 때는 폐쇄형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밥 뭐 먹을래 하는 게 개방형 질문. 그리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오빠 오늘 돈가스 먹자 라고 하는 게 폐쇄형 질문. 요거 이해 가세요? 개방형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은요, 들어보지도 않고 보험이라는 얘기가 들리면 바로 끊을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하면 거절 처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바쁘다고 타이밍을 잡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TM 채널에서 오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DB손해보험 이거 들어보셨죠? 네.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담당자니까.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업하는구나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폐쇄형 질문을 하셔라.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밖에 답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오로 나오는 질문에 따른 대답만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보세요 누구누구님 맞으십니까? 당연히 맞겠죠. 내가 그 사람 연락처 보고 연락했는데, 그렇죠? 그럼 네 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별표 치셔야 돼요. 나중에 땡땡 손해보험 혹은 땡땡 생명보험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인카 본사에서 공문 내려왔어요. 제발 관심계약DB 전화할 때 인카라고 하지 말라고. 그 인카 네이버에 쳐봤어요? 연관 검색어 못 뜨는지 봤어요? 다단계 나와요 이제? 저희 옛날에 이거 강의할 때는 사기꾼 막 이런 거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인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도 AIA 생명 있을 때도 인카금융 서비스가 뭔지 몰랐어. 원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담당자가 당신의 DB손해보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가지, 인카금융 서비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걸로 하라고요? 이관받은 회사 원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담당자로 배정된 땡땡땡 팀장입니다. 혹시 여기 명함에 영업사원이라고 써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혹시 본사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자 이관에 대한 연락 받으셨나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연락 간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럼 당연히 답이 예 아니면 아니오로밖에 안 나오겠죠. 네 맞다고 하면 네 제가 새로운 담당자 배정됐고요. 혹시 계약 유지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네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네 너무 다행이네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본사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자 이관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싸우지 마세요. 그 담당자 이관 받는 관심계약 DB 보면은 언제 전화 통화인지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때 통화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목적? 만남이에요. 만남. 맞죠? 만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드렸었는데 고객님이 바쁘셔가지고 기억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담당자 배정됐고요. 계약 유지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근데 만약에 있었대. 막 불편한 게 있었대. 자, 그러면 우린 신입밖에 없잖아. 정말 죄송한데 신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운전자랑 자동차 구분을 못해. 암과 유사암이 뭔 차이인지 몰라. 이런 애들 데리고 한다고요. 이런 아예 보험을 안 해보신 분들. 자, 그래서 그냥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거 질문하면 답하면 큰일 나잖아. 모르면 네. 그러한 부분 도움드리려고 하고 제가 담당자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못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제가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나 봐. 내가 이번에 담당자로서 도와드릴게요. 한마디 하면 고객이 예 만나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음 거 포인트 볼게요. 별표. 고객님의 보험이 이제 없어진 보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객 거 보험 없어졌어요? 있어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보험은 당연히 지 거니까 갖고 있겠죠. 근데 그 보험이 이제 판매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뭐 보니까 한 1년 전 건데요. 지금도 상품명 똑같은데요. 사업방법서와 약관이 달라졌잖아요.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고객님 보험이 이제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하면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에?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화두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멋진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보험이 이제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회사가 유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 보험이 잘된 보험이야 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야. 아직 우린 담보도 안 받지만 뭐라고? 네 보험은 잘된 보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잘된 보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화하자마자 대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가 문제래.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왜 안 된다고 경영자분들은 운전자가 2010년도 거면 벌써 심장이 콩닥거리고 CI면 콩닥거리고 갱신이면 콩닥거리고 막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회사가 이 보험을 유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별표입니다. 영업사원이 아님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동안 새로운 담당자를 영업사원들로 배정했더니 이 좋은 보험을 깨고 다닌다라는 민원이 걸려서 고객님처럼 몇 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저와 같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담당자가 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전화로 영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럭셔리하게 푼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객한테 영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화하면 고객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영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면 더 겁먹어. 아 이거 영업하려는구나. 그걸 어떻게 멋지게 푼다고요? 지금까지 영업사원들로 고객 담당자를 배정했더니 영업사원들이 이 좋은 보험을 깨고 다닌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고객님처럼 몇 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담당자가 됩니다. 이 얘기를 풀어주면요. 고객이 부담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한다고 고객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계속 이거를 낮춰주는 작업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담당자 배정을 위해서 만나뵈려고 하는데 자택 주소가 여기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툭 물어보는 루틴이에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10년 동안 같은 집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분, 3분, 4분 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작아. 자기 집이에요. 맞나요? 거봐요, 맞잖아요. 자기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10년 동안 같은 집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사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주소가 어디 걸로 남겨져 있다고요? 옛날 거. 고객의 약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잡는 겁니다. 나를 만나야 될 이유. 만약에 자택이 아니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고객님께서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자택 주소 변경도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여기로 이 주소로 환급금 내용이나 그 다음에 안내사항을 보내드렸었는데 한 번도 못 받아보셨겠네요. 자, 6개월에서 1년마다 보험사에서 지류로 우편 보내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가입 내용 현황 딱 나와 있어 보내주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주소를 안 바꿨으니까 뭘 안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거야. 누구 집에 가고 있어? 남의 집에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통지 의무 뭐뭐 있죠? 주소, 연락처, 직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객의 약점이 된다.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직업이 안 바뀌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고객님께서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직업도 안 바뀌신 것 같네요. 직업이 바뀌지 않으실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 뵙고 제가 직업 변경부터 시작해서 환급금 안내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약점을 찾을 건데 고객의 약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표입니다. 첫 번째,
직업과 주소. 직업과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너는 담당자 지정도 안 돼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다음.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요거 알면은 세금도 조금 풀 수 있어요. 어떤 거? 연간 보험료, 보장보험료 1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잖아. 그쵸? 피보험자가 계약자랑 달라. 그럼 피보험자 이름으로는 세액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세액공제 혜택을 혹시 안 누리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자, 세 번째.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애가 96년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미취학 아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유, 실례지만 고객님, 자제분께서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지금 일을 하는데, 아니 죄송하지만 직업이 미취학 아동으로 돼 있어서요.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알잖아요. 사무직과 미취학 아동은 직업 급수가 똑같아요. 맞죠, 맞죠?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아니, 고객들도 한 번쯤 생각할 만하잖아. 그러게 미취학 아동이네 애가 바꿔야겠다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다 잡으라는 겁니다. 또 약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아까 위에 있는 보험료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보험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료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거 못 만나면 본부에서 빠따칩니다. 엎드려. 때려야 돼요. 빠따쳐야 돼요. 왜냐? 가장 고객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34,000원인데 이제 89,000원 돈 올랐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지 말고 34,000원에서 89,000원으로 약 3배 정도 혹은 300% 정도 오르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공포심을 확 줘버리는 거죠. 그럼 이 고객 있잖아요. 최천순. 옛날에 이거 강의했을 때 그 녹취본이 있었는데 녹취본이 없어졌어요. 통화했던 녹취본이. 고객이 막 신경질을 해. 아,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막 이래. 그럼 그때 뭐라 그래야 돼? 또 양심적으로 갱신돼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담당자가 부재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보험 관리를 전혀 못 받아서 그러신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만나 뵙고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전화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객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대답해 주면 안 됩니다. 다 대답해 주는 순간 고객들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입들이 너무 좋아. 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객이 물어보면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전화가 이거 뭐 만나 뵙고 안내 드리려고요 하면 끝나잖아. 근데 경력자분들은 아니까 뭐라 그래? 그게 뭐냐면요 하면서 전화를 30분 동안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화는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장소와 시간만 잡는다 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오르는 것들, 갱신된 것들이죠. 또 약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 연도가 옛날 거는요. 옛날 선배님들께서 정말 감사한 건데요. 옛날 유행이 있었어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항상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세트로 들어가고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 생명보험사는 항상 거기다가 재해 사망 세트로 넣어놓고요. 이게 약간 세트 메뉴였거든요. 너무 감사한 얘기. 연계도 있어요. 근데 연계 아닌 것도 많아요. 제가 배설을 엄청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진짜 연계가 많이 빠집니다. 배서가. 근데 요거는 전화할 땐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 왜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 다 알고 계시네. 왜 안 될까요? 안 나와요? 왜 받기 힘들어요? 왜? 오, 맞아요. 여기 경유자라 편하네. 신입들한테 가서 앉혀놓고 나면 왜요? 막 이래요. 왜요? 막 이래요. 모른다고. 사람이 질병 말고 상해 말고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출산하다 사망한다.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는데 즉사했다. 그럼 상해겠죠. 근데 즉사 안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다 사망하면 또 안 나오고. 왜? 우리 배웠잖아. 급격, 우연, 외래. 이거 배웠잖아. 급격하게 사망한 게 아니라서 못 받고. 분쟁사항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인카금융서비스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환급금 안 받아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에? 제가 환급금 있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 미리 들어가셔서 큰국화재 들어가셔서 그 고객 거 쳐가지고 배수 한번 해보세요. 환급금 나와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약점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납기와 만기가 거의 다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보장으로 받는 게 좋은데 보장으로 받으실 거예요? 환급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환급률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완납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환급 받으실 거예요? 고객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 그런 걸로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나 뵙고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다음. 상태가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 유예나 실효 상태가 되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이거 유예일 경우에는 다음 달이면 이제 실효가 되는데 이거 환급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살리실 거예요? 실효된 거는 이미 실효되셨는데 부활하실 거예요? 환급금 받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표 안에서 약점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전화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스크립트 드리잖아요. 그렇죠? 스크립트대로 하되 그 스크립트에서 뭘 해라? 약점을 먼저 체크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TA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TA라고 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자를 남기세요. 문자. 하시면 안 되는 거. 내 프로필 사진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돼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거 안 돼요. 또 보내면 안 되는 거. 명함 보내면 안 돼요. 왜 전화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흥국화재라고 했잖아요. 인카라고 하는 순간 고개 끊어버려요. 억울하죠. 괜찮아요.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문자도 보면은 총 3번 보내거든요. 최소. 언제 보내냐? 첫 번째, 내가 오늘 전화해서 잡은 날. 그날 보내요. 그리고 미팅 전날 한 번. 그리고 미팅 당일날 한 번. 이거 왜 보낼까요? 그렇죠. 나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회사가 나를 만나러 온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렸을 때 혹시 자녀 있으신 분 있나요? 자녀 있으세요? 그 도시가스 껌침 이런 거 오면 난 나갈 건데 자녀한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안 했? 했잖아요. 아까 아닌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왜 했어요? 애가 무슨 죄예요? 나도 당했어요. 나도. 아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가스 껌침 온다고 하면은 나는 나갈 건데 야 오늘 도시가스 아저씨 온다니까 문 열어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 필터 갈러 오면 뭐라 그래? 난 나갈 건데 오늘 필터 아저씨 오니까 네가 좀 기다렸다가 물 좀 갈아줘라.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렇게 해요? 난 나갈 건데. 회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낼 때도 어디서 오는 걸로? 회사에서 오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웹발신 저거 제가 적은 거예요. 그 인카금융 서비스에 문자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쓰면 위에 괄호치고 광고라고 뜨고요. 아래쪽에 080 그 수신 거부 있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센스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써라. 그리고 여기에 몇 월 며칠 몇 시 방문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내놔라. 언제? 잡은 날 한 번, 전날에 한 번, 당일날 한 번. 그럼 노쇼가 안 떠요. 노쇼가. 고객들도요. 회사 대 개인 약속은 잘 안 깨요. 근데 개인과 개인 약속은 쉽게 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보내면 안 되는 거 뭐라고요? 명함과 이거 안 돼요. 그 막 윙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거 안 돼요. 이거. 자, TA 철칙 한번 보겠습니다. TA 할 때 첫 번째, 영업사원이 아닌 관리자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시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영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영업사원들로 저희가 배정했더니 이 좋은 보험을 영업사원들이 영업하고 다니고 깨고 다닌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고객님처럼 몇 년 이상 유지하신 고객님들은 저와 같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혹은 지점장급 이상 관리자가 담당자가 됩니다. 이 얘기로 풀어줘라. 두 번째, 보장 분석 얘기하지 말아라. 만나면 뭐 하는데요? 보장 분석도 해드리고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젠 보장분석은 영업이랑 같은 뜻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보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화할 때 보험가입 권유하지 마세요. 그 운전자 특히 운전자 그 옛날 거 많이 떠요. 그러면 만나면 계약인데 그걸 못 참고 이게 민식이법도 안 되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천밖에 안 돼 있을 텐데 2억 5천까지는 올리셔도 보험료가 똑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TA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장소와 시간을 잡기 위한, 이 만남을 잡기 위함이다. 마지막 네 번째, 고객의 약점을 찾아서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셔라. 이게 되게 중요한 TA 철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회 미팅입니다. 초회 미팅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전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분, 20분이면 돼요. 많이 쓰셨죠? 진짜 10분, 20분 만에 끝내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죠? 다 사기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짧은 시간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10분, 20분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본부 내에서는 실제로 20분 이내로 미팅이 끝납니다. 고객과의 약속 1단계를 지켜요. 진짜 짧게 끝난, 제가 이틀 전에 아니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신입 새로 들어온 친구랑 조인업을 갔습니다. 상담이 9분 30초 걸렸습니다. 초회 미팅. 주민번호랑 정보 다 받아오는데. 왜 가능하냐? 여러분, AP라는 걸 초회 미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까지 TA 한 거 보면은 담당자 이관 때문에 만나는 것이 영업하려고 만나는 게 아닌 거를 은연중에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회사에서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은, 그러니까 본사 직원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사 직원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정장 입고 와요? 맞아요. 정장 입는 사람도 많아요. 본사 이미지 어때요? 살가워요? 살갑진 않아요? 네, 맞아요. 살갑지 않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가는 사람들. 관심계약 DB의 컨셉은 할 것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잡았냐? 1번, 실력이 뽀록 날까봐. 진짜예요. 신입밖에 없으니까. 실력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신입 그 금요일날 조인업 갔던 신입 있잖아요. 토요일날 자기 혼자 미팅 가서 성공해서 왔어요. 근데 녹취한 걸 들어봤잖아.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0년 납, 20년 만기 써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갱신형이야, 갱신형. 근데 고객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20년 내고 나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냥 저희가 하는 몰랐을 때 하는 화법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데 긴장 처음 나갔잖아. 처음 혼자 나간 거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증권을 열어봐야 돼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초회 미팅 가서 다 준비해 온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할 것만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들도 부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초회 미팅 할 때 철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분 이내로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30분 이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진짜 고객이 5만 가지 질문을 해서 내가 아는 질문을 풀어주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 그럴 경우에 30분까지. 보통은 평균적으로 18분 정도 걸려요. 18분 정도. 초회 미팅 18분. 네,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면접 보러 왔다. 고객들이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면접 보러 온 유민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무슨 면접이에요? 막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님께서 오늘 담당자 지정을 해주지 않으시면 6개월 뒤에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담당자가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면접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다음, 자, 세 가지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문가 그리고 본사 직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 할 말만 해요.
그쵸? 질문 쉽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쉽게 안 받아줍니다. 혹시 변호사 사무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가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직업. 변호사, 의사, 다 똑같잖아, 생각하는 게, 그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 이렇게. 자, 근데 우리도 사자 직업이잖아. 자,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세요. 만나러 갔을 때 바로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 자, 두 번째. 항상 시스템으로 똑같이 움직여요. 자, 변호사 사무실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 가면요, 딱 들어가는 순간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는 2명 혹은 3명의 간호조무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 방문하세요. 재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거기서 초진입니다 라고 하면 이상한 카드를 하나 줘. 거기다가 주민번호랑 주소랑 다 쓰래. 근데 우리는 또 바보처럼 그걸 다 쓰고 있어. 왜? 의심도 없어. 그쵸? 다 쓰죠. 다 쓰고 나면 뭐라 그래? 잠깐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들어봤어요? 네. 그럼 우리 또 멍청하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 요즘엔 기계가 되게 좋아요. 띵동, 유민종님 1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 기계음이 나오더라고. 딱 들어가면 의사가 항상 똑같아요. 이러고 있다가 뭐 적어요. 슥 돌려요. 이렇게 의자를.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항상 이렇게 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의사가 저 목 아파요 하면은 네, 해보세요. 소리 내세요. 네, 편도가 무겁고요. 뭐시기 뭐 했고요. 네, 3일치 약 드릴 테니까 3일치 약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안 괜찮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한 다음에 요즘에 영업도 해요. 수액이 있는데 수액이 6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6만 원짜리는 요런 성분이 있고 10만 원짜리 요런 성분이 있어요. 맞으실래요? 네, 맞겠습니다. 라고 하면 잠깐 밖에 나가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간호사가 와요. 수액 맞기로 하셨다며요. 6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6만 원짜리 이런 성분이 있고요. 10만 원짜리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액 맞고 나면 뭐 하라 그래요? 결제하라고 하잖아. 결제할 때 요즘에 꼭 물어보는 거 뭔지 아세요? 실비 청구할 거 드릴까요? 약국은 저 앞입니다. 이렇게 하죠. 모든 병원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 담당자로 갈 때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물어봐야 되는 게 똑같아야지 영업할 때 피로도 낮고 주어진 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뭐냐면요. 이건 안 적혀 있어서 적으셔야 됩니다. 고객님 오늘 많은 시간 뺏지 않고 3가지만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3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의 보험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고객의 보험 리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청구 보험금과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회사 이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청구 보험금과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회사 이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20분 이내로 다 끝난다고요. 그리고 얘기할 때 첫 번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고객 처음 만날 때 우리 명함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36개 보험사의 명함을 다 파서 그걸 다 파서 이 고객이 어디였지? 이거군 하고 갖고 나가실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인카 명함 하나로 드릴 거잖아요. 드릴 때 화법이 있어요. 자, 처음에 명함 드리면서 선거절 처리라는 걸 할 거예요. 선거절이라는 게 뭐죠? 고객이 거절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님께 명함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국화재 새로운 담당자로 배정된 유민종 팀장입니다. 근데 거기 명함 보시면 인카라고 써 있어서 좀 당황스러우셨죠? 자, 명함 받으면요, 고객들 반응이 되게 많아요. 보지도 않고 주머니 넣는 사람도 있고요. 잘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보고 나서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뭐가 나왔든 간에 뭐라고 한다고요? 인카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스러우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계약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인카금융서비스라는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36개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회사인데 그 계약하셨던 분께서 36개 보험사 중에 고객님께 흥국화재를 추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그대로 인카금융서비스에 귀속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퇴사하시면서 제가 새로운 담당자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인카는 모르는데 그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이 다 해. 이거는 기억해요. 나 다 해. 이거는 기억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고객 의심이 너무 많아.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아 그거 어디 갔어? 그 전화번호 거기 누르면 처음 계약했던 분 이 사람이네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해 가시죠? 간혹 가다가 고객이 그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민원 거는 경우 있어요. 이 사람 담당자 맞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연락 와요. 회사에서. 그 고객한테 전화해요.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고객이 그게 아니라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고객님 보이스피싱은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만 사기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진짜로 담당자가 저로 넘어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 때 있죠. 거기서 풀어주시면 돼요. 단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쓰면 안 된다. 영업 안 된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안 된다. 다 안 된다. 영업 냄새를 확실히 빼셔라. AP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려면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주민번호 줍니까? 연락처 그냥 줍니까? 안 주죠.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럼 우리가 이 담당자로 갈 때 뭘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담당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려면 영업 냄새를 싹 다 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 냄새는 하나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계약 리뷰죠. 리뷰를 뭘로 하냐면 요거 있죠. 요 표. 요 표가 캡처가 돼요. 캡처해서 출력해서 요것만 가지고 가세요. 가끔 가다가 열정이 정말 과도하신 팀장님들께서 증권을 뽑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 언제 다 할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서. 회사가 다 다른데. 그쵸? 요거 한 장으로 가서 하면 돼요. 리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리뷰해 드릴게요. 고객님 성함 맞으시죠? 생년월일 맞으시고요. 네. 연락처는 뭐 이걸로 연락드렸으니까 바뀐 거 없으실 거고요. 직업 맞으십니까? 직업 바뀌셨어요? 체크만 해놔요. 이따 제가 뒤에서 받아갈게요. 자, 주소 여기 맞으십니까? 바뀌셨다고 했죠? 체크만 해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받아갈게요. 처음에 피보험자가 지금 아버님 거고 아버님 직업 맞으십니까? 바뀌셨어요? 체크. 뒤에서 받아갈게요. 자, 여기 처음에 보험료가 있고 지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3배나 오르셨네요. 담당자 없어서 그래요. 흥국화재의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 고객님 성함, 피보험자 아버님, 2012년 4월 26일 날 계약하셨고 2023년 4월 26일 날 끝나십니다. 네, 15년 나 80세 만기고요. 담당자는 접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리뷰가 끝이에요. 어렵나요? 그냥 읽어줬죠? 이거 몇 분 걸릴까요? 2, 3분?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1분? 1분 정도? 이게 전략인데요. 아까 3개 한다 그랬죠? 3개 한다 그러면 언제 3개를 다 하나 이러죠? 1번이 언제 끝났어? 1분 만에 끝났어.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빨리 끝나는구나 이래요. 집중을 해요. 고객이 행동심리학에 따르면 집중을 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미청구 보험금과 환급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4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뭐 물어보려고? 용종된 거 있는지. 자, 그러면은 용종을 뗐든 안 뗐든 상관없이 우린 앵무새 마냥 하는 이 화법이에요. 네, 고객님, 추후에 고객님께서 용종 건강검진 하시다가 용종 떼시면 질병수술비와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건강검진 하시다가 용종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없다고 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받아 적는 거예요. 몇 년 두셨어요? 몇 개 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혹시 고객님 뼈에 금이 가거나 치아가 깨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려고? 편해. 역시 경력자들은 편해. 신입들은 왜 물어볼까요? 예? 이러고 있어요. 예. 골절 진단비 물어보려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으면 되고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근데 고객님 추후에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고객님 추후에 뼈에 금이 가거나 치아가 깨져도 골절 진단비라는 곳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혹시 이런 이벤트가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혹시 임플란트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경력자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뭐 물어보는지 알아가지고. 치조골 이식 수술 언제 있던 거? 2008년 이전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수술비에는 1, 3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2종 수술비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혹시 그때 잇몸에 뼈 박는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치조골이라면 잘 몰라요. 고객들은. 박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생명보험사에 2008년 이전에 1에서 3종 수술이 있으시면 2종 수술에 해당될 수 있어서 치아보험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나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죠? 자동차 무상치료비. 그리고 혹은 입원했으면 상해 입원비도 나오죠. 네, 고객님 추후에 혹시 고객님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실 경우에는 고객님의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동차 보상 치료비라는 것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과실 비율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상대방 보험사한테 합의금을 받고 내 보험사에 있는 자상에서는 안 받는 경우. 뭔지 아시죠? 비율 따라서. 경력자들은 편하네요. 신입들은 이거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교통사고 나시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혹시 이거 외적으로 병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외적으로 병원 가신 적. 제가 아까 전에 병원 간 적 있든 없든지 간에 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풀어줬죠. 질병 수술비는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왜 풀어준 건지 아세요? 이게 아까 네 가지가 고객들이 진짜 많이 안 받아가는 보험금이에요. 고객들이 이 얘기를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대. 그럼 내가 최근에 있었던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병력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경력자분들이니까 알 수 있죠. 지금 뭘 물어본 겁니까? 알레르무 다 물어본 거예요. 알레르무. 병력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뭘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질문해서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또 얘기해봐. 병력을 다 받아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회사 이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